안녕하세요. 대치동 김마우스입니다. 자, 오늘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힘이 드실 것 같고, 부모님들도 힘이 드실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떤 의미로 특별한 날이에요. 그죠? 네. 그치만 여러분들, 이런 감정들을 좀 뒤로 하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좀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마음들을 제가 좀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먹고 달려가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노력이 좀 배신당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뭐 노력을 해서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함도 들 거고요. 또 지나간 날에 있어서 내가 조금만 더 후회도 들 거고요. 또 역시 불안하기도 할 거고요. 또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할 거예요. 등급이 3등급, 뭐 2등급, 뭐 몇 등급이 나올지 모르고 있었는데 등급이 더 낮게 나왔다거나 이런 경우엔 당황스러울 거고요. 또 실망감도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기 싫을 거고 또 무기력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이해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경험을 했던 감정들이고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어른이 될 거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여러분 이러한 감정들을 굉장히 자주 느끼게 돼요. 자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수능 시험이라는 건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 한정된 세계에서. 근데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오면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네트워크를 잘 맺어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수가 많아져요. 변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내 노력이 배신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거기에서 오는 현타도 커지는 거고요. 막막함도 커지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경제 자체가 나빠지면, 자체가 나빠진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른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일상이고요. 실망도 일상이고 단절감과 무기력감도 일상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 시험 보고 성적표 받아 들고 느끼는 이 느낌, 이게 굉장히 강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때 그 느낌은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올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매일 이런 느낌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자, 한 가지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좀 씁쓸하죠. 네, 인생의 씁쓸한 단면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든. 네. 이겨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행복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인간의 감정은 선천적으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원시 시대 때부터 우리가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만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사회가 됐잖아요. 현대사회가 되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생존에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친구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쌤, 타고난 게 이런데 어떻게 바꾸나요? 바꿀 수 있나요? 예, 바꿀 수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마음 근육이라고 하죠. 마음 근육. 여러분 이 마음 근육도 육체적인 근육과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그냥 크면 배에 식스팩 생기는 줄 알았고 근육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커보니까 안 생기는 거야. 내가 운동을 해야지 생기더라고요. 마음 근육도 똑같아요. 이걸 단련을 안 시키고 공부를 안 하면 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뭐 0의 이제 평균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한 요 정도에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친구들은 요 정도에 있을지 모르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부정적으로 마이너스적인 감정이 기본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요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바닥을 찍었겠죠. 그쵸? 근데 바닥을 찍어도 우리 삶이라는 게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이 올라올 때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지도 몰라요. 네. 자, 지금 이렇게 플러스적인 감정보다 마이너스 감정이 더 큰 경우는요. 이거는 마음 근육을 많이 단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픽픽 쓰러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마음 근육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결과적으로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인간 되어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회사 가면 물어봐요, 면접관이. 스트레스 받을 때 당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아까 부정적인 인간형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하고 능동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수능 시험이 성적이 내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은 밑에 제가 왜 그랬는지 한번 원인을 좀 짚어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마음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제안하는 개념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얼마나 빨리 털고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나? 해리포터를 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어. 직업이 없는 여성이었거든요. 이혼을 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쓴 글입니다. 인터뷰입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롤링에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조앤 롤링이 나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좌절하고 돌이킬 수 있을까? 불안해했다가 좌절하고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이혼을 하고 나니까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2등급 나올까 3등급 나올까 3등급 나올까 4등급 나올까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성적표가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자유로워진 거죠. 그 고민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진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능동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롤링이 계속 얘기를 하죠. 실패했지만 자,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실패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져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올해 성적은 이거구나. 이게 내 성적이구나. 받아들여야 되고. 하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살아 있었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딸이 있었고 타자기도 있었고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다. 별거 아닌 걸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살려면 뭘 못하겠어요. 그죠?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살아가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건데 해야 돼요. 힘들지만. 예, 롤링이 얘기합니다. 가장 밑바닥이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는 크게 자기조절 능력,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 이렇게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조절 능력에 들어가는 세 가지 요소가 감정 조절력, 충동 통제력, 원인 분석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좌절감과 실망감을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마구마구 표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정 조절력이 낮은 겁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분석을 하고 다음 스텝을 대비하고 있다면 조절력이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충동 통제력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면 높은 거겠죠. 네. 자, 요 두 가지를 빨리 해소를 하고 해결을 하고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해서 대처를 하는 힘이 원인 분석력입니다. 우린 빨리 원인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메슬로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에 최선을 다한 친구들 중에 결과가 잘 안 나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이 결핍 동기와 성장 동기의 개념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배가 고파서 간식을 먹은 거는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간식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결핍 동기가 되겠고요. 또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장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부하기 너무 싫고 괴롭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 초인적인 의지로. 이렇게 끝까지 버틴 것은 결핍 동기일까 성장 동기일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거라서 성장 동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건 결핍 동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동기라는 거는 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끼면서 노력을 해야 진짜 성장 동기예요. 근데 괴롭지만 이 괴로움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되면서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간 거는 결핍 동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까워요. 성격 자체가. 깊은 얘기니까 이렇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느 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진감래라는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좀 씌웠어요. 프레임을 씌웠는데 고진감래라는 게 그거잖아. 정말 힘든 시간들을 버텨야 달콤한 시간들을 얻을 수 있다. 물론 뭐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고진감래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의 관점에서는 성장 동기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가야 성공한다는 게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고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장 동기를 계속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레벨업을 하고 내가 이전에 못했던 걸 알아감에 따라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하는 친구들도 7월, 8월쯤 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쌤, 제가 지금 안자는 있었는데 12시간, 13시간 안자는 있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12시간, 13시간 채우지 못한 친구들은 애초에 잘 될 가능성이 좀 부족했던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요소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딴 사람은 됐는데 나만 안 되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원인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수능 성적을 잘 받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거라는 요 어떤 진리를 여러분들이 요 기회에 알아가셔야 돼요. 이걸 안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올해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성공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했어. 몇십 년 동안. 근데 그걸 이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너무 허무하거든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지만 요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잘 정리하시고 내가 지금도 행복할 수 있도록 적어도 너무 마이너스로 가진 않도록
마음 관리를 잘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했을 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외부 사건 자체는 객관적이에요. 사실 객관적이에요. 이 객관적인 외부 사건이 긍정적으로 되느냐 부정적으로 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거를 내가 이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향한 도약으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약점과 강점을 알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끝났습니까? 만약에 이 수능 시험 성적으로 뭔가가 결정이 돼서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간다면, 만약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라면, 오늘까지라면 이 수능 시험 결과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수능 시험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거든요. 막말로 여러분 내년에도 칠 수 있고 다음에도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요. 과정.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결과가 생각한 만큼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 아, 그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 거죠.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딱 요것만 힘들 때는 시야가 좁아져요. 딱 이것만 보이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앞을 봐야 돼요. 미래를 좀 봐봐. 멀리 봐봐. 그럼 또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이번 수능은 또 다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발점. 네, 출발점. 그러니까 전혀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6교시 원서 영역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년 대비를 잘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동화책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힘들 때 이제 동화책을 좀 찾아서 보는 편인데요. 제목이 이제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예요. 동화책 이름 자체가. 자,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오고요. 그냥 짤막하게만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어느 날 불행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돼. 생각보다 불행이 가까이 있다. 쭉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 이렇게. 자, 불행이 나만 피해갈 리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운도 나만 피해갈 리 없지 이렇게. 우리 인생은 기본적으로 업앤다운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행보다 불행도 오고 행운도 오는데 이렇게 믿어보면 안 될까요? 불행은 요만큼이고 행운은 이만큼이고 요렇게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해석을 긍정적으로 하고 어떤 경험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요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제는 수능 실패와 좌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잘 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그걸 잘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뭔가 뭐 결정났다거나 이거는 아니니까 이런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향후의 인생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5년, 10년 뒤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이렇게 멀리 보면 오늘 수능 성적표가 조금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